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 확진자가 세 번째로 많이 나왔습니다.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신고를 할 수 없어 문제가 많습니다. 청송군이 사과 주산지 명성을 잇기 위해 황금 사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연휴인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서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개천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는 따사롭게 내리쬐는 갑작스러운 늦더위에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어제 대구의 한낮 기온은 30.9도로 8월 하순에 해당하는 더위를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늦더위에 놀라시는 분들 있으시죠? 곡식이 빨리 익게 하려고 볕이 더 강하게 내리쬐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는 곳이 많습니다.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벌어지면서 가을 안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건강관리도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화창한 개천절 연휴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대구의 기온 17도, 안동 15도, 구미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대구 29도, 안동 26도, 구미 2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얇은 겉옷을 챙겨서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일교차 큰 가운데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에서는 어제 0시 기준 100명 가까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 세 번째로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 코로나 소식 권윤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10월 3일 0시 기준 경북에서 9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1차 대유행이 있었던 지난해 3월 5일 신규 확진자 115명, 4차 대유행이 발생한 지난 8월 21일 111명 이후 세 번째로 많은 신규 확진자입니다. 이는 경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천의 한 사업장 관련해서만 28명이 새로 확진됐는데 22명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성주의 한 사업장에서도 지난 1일 확진자가 나온 뒤 관련 접촉자 19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성주 신규 확진자는 무증상 외국인 1명을 포함해 20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모임을 한 노동자들이 전국 각지 사업장으로 돌아가면서 집단 감염에 고리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방역 관리에 대한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과 또 낮은 접종률, 또 아프면 즉시 검사를 받는 이 부분에 미흡함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구미에서는 확진자의 접촉자 6명과 유흥주점 관련 접촉자 1명 등 19명의 신규 확진자가, 경산 11명, 경주 6명, 포항 5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는 3일 0시 기준 58명의 확진자가 새로 생겼습니다. 외국인 지인 모임 관련 2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632명으로 늘었습니다. 서구 소재 사우나 관련 1명, 중구 소재 일반 주점 관련 5명, 동구 소재 사업장 관련 5명 등 기존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성서 예방접종센터에서 개명대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거리두기를 유지함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합니다. 일부 행사는 규제가 완화돼 돌잔치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6명까지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지만 방역수칙 위반 단속은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이 재개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북구청이 나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사원 건축공사 중지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한 것이라며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도 인종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현수막과 피켓 등은 5개 광고물법상 금지 광고물에 해당된다며 혐오 표현이 담긴 게시물에 대해서도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대구의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곳이 0.03%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다중이용업소 7,900여 곳 가운데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휴게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영화 상영관 한 곳씩으로 모두 3곳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다중이용업소 7,800여 곳이 있는 경상북도에는 99곳이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비상구 추락방지 장치 설치, 소방교육이나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선정됩니다. 사과가 북다는 통념을 깬 황금빛 사과 시나노 골드가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사과주산지의 명성을 잇기 위해 이른바 이 황금 사과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여름의 홍로 또 늦가을 부사 사이에 수확해서 틈새 시장 공략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청송군 현서면 사과 재배단지. 붉은색이 아닌 노란 황금색을 띤 사과가 초록색 잎과 대비를 이룹니다. 이른바 황금사과 시나노 골드입니다. 이 사과는 15블릭스 이상 당도와 잎따기를 하지 않아 노동력이 절감되고 수확 후 저장성도 매우 좋아 농가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신맛과 단맛의 조화로 사과 소비가 부진한 미래 고객인 젊은 세대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이 맛이 아주 아삭하면서 달고 신맛이 약간 받치면서 젊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맛이어서 우리 딸내미 추천을 받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청송 황금 사과 단지는 올해 100헥타르 규모로 지난해보다 30헥타르 정도 증가했고 내년에는 더 확대 재배될 예정입니다. 노란색의 황금 사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 수확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빨간색의 부사는 한 달 뒤인 11월부터 수확되는데요. 두 품종의 수확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황금 사과는 부사에 비해서 한 달 정도 수확 시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그 틈새 시장에 그 농가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 청송군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 청송군은 변화하는 현대 감각에 맞춰 컬러 마케팅 전략으로 황금 사과를 선택했습니다. 청송군은 특히 황금 사과로 명품 청송 사과의 명성을 잇기 위해 송생리에 황금 사과 연구단지를 만들어 새로운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와 생산, 유통을 일원화하는 상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래의 고객인 젊은 세대와 100년 대계를 꿈꾸는 황금 사과는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장목은 물론 점차 북상하는 사과 재배 환경 극복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네,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매기는 세금을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죠.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만 그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세종시도 시내 10여 개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대전 MBC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주말만 되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혼잡해집니다. 정부 세종청사 인근 도로는 수시로 열리는 집회와 업무차 오가는 차량들로 붐빕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인구 1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대상입니다. 올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으로부터 세종시 123 생활권의 도시계획 사무를 넘겨받은 세종시는 이들 지역의 시설물에 내년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을 걷습니다.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대규모 시설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정부 세종청사와 세종시청, 시내 대형마트 3곳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11곳에서 약 7억 원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기준 면적을 줄여 부과 대상을 점차 늘리기로 했는데 오는 2024년에는 시내 179개 시설물에서 36억 원을 거둘 예정입니다.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거나 승용차 부재 등을 시행해 교통량을 줄인 시설물은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렇게 모인 세금은 세종시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입니다. CCTV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회전교차로 설치, 그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 정류장 설치 등을 위한 교통개선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까지 제도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세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경남의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항공정비사를 함께 키우는 대학생 인턴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채용 인력이 배출되는데요. 앞으로 항공정비사 양성의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경남의 이종승 기자입니다. 민간 항공기 정비 교육 현장, 숙련된 선배 정비사가 후배 인턴 수련생에게 비행기 판금과 복합재 정비 방법을 꼼꼼히 가르쳐줍니다. 이거는 서머커플이라고 해서 이제 백큐브를 잡을 때 열을 균일하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측정하는 장비고요. 항공 정비사가 꿈인 김재욱 씨. 지금은 대학생 인턴 신분이지만 실습 교육이 끝나면 평가를 거쳐 당당한 정규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비한 항공기가 출고되는 것에 대해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 교육을 계기로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더욱더 실력 있는 정비사가 되는 것이 100여 명의 항공정비사가 일하고 있는 한국항공서비스 캠서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채로 정비사를 뽑았지만 올해 처음으로 대학생 인턴 25명 가운데 60%가량을 선발해 정규직으로 첫 채용합니다. 실제 정비를 현업에 계신 정비사분들한테 OJT를 받음으로써 취직 후에 바로 정비 업무에 뛰어들 수 있는 수준을 저희가 과정에 넣었기 때문에 대학생 항공정비사 양성 사업은 경남 여러 기관들의 협업으로 성사됐습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예산을 지원하면 경남 테크노파크가 항공정비사가 있는 도내 5개 대학에서 선발한 인턴 학생들을 캠서 등에 배치해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전국에서 첫 시도된 채용 방식입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대학생 인턴을 6개 대학에서 1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항공정비사 양성의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흙탕물 발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랭지 밭입니다. 그런데 흙탕물 관리 지역 내 국공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땅 소유주인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방치해서 수질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원주 MBC 조정식 기자입니다. 해발 600m 이상의 왕치산 자락, 가파른 경사에 조성된 고랭지 밭에 배추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데 실제로는 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게다가 소유지인 정성군의 허가도 받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소하천 바로 옆 고랭지 무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유의 하천부지에서 몰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곳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바로 옆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무허가로 경작을 하시다 보면 경작 과정에서 이제 흙탕물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하천에 유입되면 이제 수질 악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이 고랭지밭이 밀집한 강원도 내 오염원 관리지역 안에 국공유지 98개 필지를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45개 필지 5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땅에서 불법 경작이 확인됐습니다. 허락 없이 임야와 하천 부지를 밭으로 바꾼 것도 모자라 대부분 밭두가 하나 없이 경작을 하고 있어 흙탕물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적발한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 소유주인 소유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일단 통보를 해줘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내릴 수 있도록 좀 할 예정이고요. 원주지방환경청은 1,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10년 넘게 흙탕물 저감 대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 관리도 어려운데 국공유지까지 부담을 더하면서
이러한 비용과 노력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대구를 홈으로 하는 가스공사 농구단이 오는 토요일 울산에서 울산 현대모비스와 2021-22 시즌 프로농구 개막전을 치릅니다. 10월 9일 공식 개막전과 함께 3경기가 펼쳐지는 KBL 프로농구는 내년 3월 29일까지 진행되는데 올 시즌은 전자랜드가 가스공사로 바뀌며 연고지 역시 인천을 떠나 대구에서 시작합니다. KT 농구단도 부산에서 수원으로 터를 옮겨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대구가스공사는 울산 원정에 이어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에는 안양 KGC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경북 김천과 구령, 영덕과 봉화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320억 원을 포함해서 2025년까지 지방비 등 1,84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천에는 평화 남산동 일대에 지역 포괄 케어 서비스가 조성되고 구령에는 다산면 평리리 일대에 주민 어울림센터와 공유센터 등을 통해서 원도심 기능 회복을 추진합니다. 영덕은 영해면 성내리 일원의 거리 정비, 봉화는 봉화읍 내성리 일원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펼쳐집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해서 지역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지난 2012년에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제도가 시행 10년이 지나도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21년 전국 학교 전담경찰관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서 학교 전담경찰관은 정원 1,120여 명 가운데 1,020명으로 평균 90.9%에 불과했습니다. 어제는 갑작스러운 늦더위에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개천절 연휴는 약간의 더위와 함께 시작합니다. 보시면 어제 대구의 한낮 기온이 30.9도로 8월 하순에 해당하는 더위를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늦더위는 가을 곡식이 빨리 익기를 바라는 가을의 강한 햇볕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벌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가을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안전운전과 함께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창한 개천절 연휴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 안동 15도, 구미 1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기온은 비슷한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대구 29도, 안동 26도, 구미 28도 보이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얇은 겉옷을 갖고 다니시면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우리 지역 오늘 일본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 영천 1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영천 28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6도, 문경 1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미 28도, 문경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5도, 의성 1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6도, 의성 2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 큰 가운데 따사로운 가을볕이 내리쬐는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